범작가입니다. 여긴 최북단의 섬 중에 하나인 강화의 교동도입니다. 아까 교산리에서 고인도를 봤고요. 이번에는 연산군 유배지로 갑니다. 교동도, 교동대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민간이 통제 구역이라 섬 전체가요, 함부로 들어오기 쉽지 않았던 곳이죠. 지금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덩달아 멈춰 있었던 지역의 생명력도 한껏 살아난 것처럼요, 동네가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교동도는 아주 작은 섬이지만 역사의 이야기가 담뿍 담긴 섬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룡시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따가 가긴 하겠지만 오래전 모습을 간직한 숨어있는 작은 시장, 그 매력이 또 교동도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 대룡시장으로 가기 전에 지나던 사람들이 연산군 유배지? 하고 이정표를 보고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인데, 조선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또 특별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가진 왕이 연산군이죠. 조선의 10대 왕입니다. 20대 나이에 정확히 왕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아버지 성종은 경국대전을 만들면서 조선을 완전히 기틀 위에 올렸기 때문에 연산군은 조금만 잘하면 최고의 왕으로서 역사 이름을 남길 법했는데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 그리고 패비윤 씨가 죽을 때 흘렸던, 피토했던 그 옷을 보고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것처럼 묘사가 됐지만, 그건 이제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는 연산군이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은 그 옷을 보고가 아니고요, 왕위에 오르면서 금방 알았어요. 극적 효과를 위해 그런 것이죠. 어쨌건 그에 대해서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실록에도 적혀 있고요. 당시 많은 문집과 후대 문집에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연산군은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더 나아가서 신하들로부터도 도저히 용납되기 힘들었던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중종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고요. 중종 또한 정식 대군 왕자지만 연산군을 길러줬던 정현 왕후의 소생이니 친동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배다른 동생이었던 거죠. 그분에 의해 진성대군에 쫓겨나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다 왔네요. 연산군 유배지, 위리안치. 주변을 테두리가 아니라 울타리를 둘러서 이곳에다가 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다, 나가지도 못하도록 한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위리안치고요. 지금 여기에 유배문화관도 생겨 있습니다. 유배문화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보통 이제 유배하면 왕족을 떠올리기보다는 정약용 선생같이 신하들 또는 추사 김정희 같은 인물들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왕족도 유배를 많이 갔죠. 임금에게는 친형제이자 친척이지만 더불어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유배를 왔는데, 특히나 강화 또는 교동으로 유배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조선의 왕과 왕족도 있지만요, 누구도 있습니까?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유배를 왔었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위치가 개성과 한양에서 하루 거리에 위치하고요. 또한 사면이 바다죠. 그런데 이 바다는 몰래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수로가 굉장히 물살이 세요. 이야기하자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센 곳은 울돌목, 명량입니다. 명량 대첩의 진도와 진도와 해남 사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곳입니다. 교동 강화 수로, 교동 수로가 있는 이곳입니다. 세 번째가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었던 맹골 수도가 세 번째라고 해요. 그런 이곳으로 온 왕족들은 따로 부르기 전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천험의 장소이자
너무 멀리 보내면 무슨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많이 왔습니다. 나와 있죠. 고려시대 희종, 고종, 우왕, 창왕, 연산군, 광해군, 안평대군, 임해군, 능창군, 경안군 대단히 많죠. 1000년 동안 왕의 유배지. 그러니 대단히 쓸쓸하고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들이 오기만 하면 되게 긴장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스토리가 되어서 이런 문화관도 생겼습니다. 연산군 유배지가 아니었다면 다른 분들의 유배지라면 더 임팩트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다름 아닌 연산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볼까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중종 반정의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연산군 때 일어났던 두 차례 사화죠. 무오사화, 갑자사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사화의 이야기는 또 해당 현장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연산군은 붉은 옷에 갓을 쓰고 내전문을 나와 땅에 엎드려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왕의 은혜를 입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뭐 믿기 힘들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4명이 매는 교자에 타고 나인 4명, 넷이 2명, 반감 1명, 모두 7명이 따라서 연산군과 교동으로 왔죠. 안치한 곳의 울타리는 좁고 높아서 해를 볼 수 없는 정도이니 작은 문 하나가 있어 음식을 간신히 넣을 수 있으니 시녀들이 그 옆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습을 이렇게 해놨죠. 네. 그리고 나와 있죠. 연산군의 진면목은 알기 어렵지만 교동으로 와서 울타리 안에 거처하게 되었을 때 강하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며 지었던 노래가 있는 걸 보니 연산군은 정말 당시에도 이미 나쁜 평가를 받았던 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때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그때 모습 있진 않죠. 이런 형태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이었는데 다름 아닌 조선에서는 보기 드물게 첫째 출신으로 왕위에도 올랐던 분인데 이렇게 떠나는 모습은 본인 스스로도 찹찹했겠지만 역사에 죄를 지은 또 한 장면이니까요. 리더란 어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더라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갇혔던 공간은 아마 이와 비슷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으로도 볼 수 없고, 그러니 아무리 밉지만 또 왕을 따랐던 시녀들과 내관들은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인간적인 의미에서 그랬겠죠. 네, 바로 여기가 연산군의 유배지. 참 유배지 같은 느낌은 안 나죠. 밑에 바닥에 깐 돌이나 주변에 환경이 너무 정비가 잘 돼 있어서요. 자칫하면 참 안락한 생활을 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기억하시고요. 네, 이제 교동에서 또 다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교동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가, 즉 공식 학교가 생겼던 곳이 또 이곳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공벽지고 북한과의 경계에 위치를 해 있는, 그래서 발전하거나 사람이 오가기도 힘든 곳이지만 고려시대로 가보면 사정이 달라지죠. 개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잠시 머무는 일종의 휴게소와 같은 역할도 했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러저러한 이유로 이곳에 처음 안양 선생께서 성리학을 중국에서 받아서 올 때 이곳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여기에 처음으로 학교가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그 향교와 또 이 교동을 지키는 읍성을 만나러 가보시죠. 연산군 유배지입니다. 봄작가였습니다.